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기 안정도와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그 대기의 안정도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생성되거나 안개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 이런 걸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를 좀 먼저 보시면은, 자, 학습 목표 대기 상태에 따른 대기 안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구름이나 안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지, 자, 요런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대기 안정도를 판단하는 거를 이제 알려면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단열선도라는 그래프인데, 자, 지금 여기 실제 단열선도를 선생님이 지금 갖다 놨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제 기상청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전문가들의 단열선도를 배우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배워야 될 건 이 단열선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단열선도라는 거는 이제 왜 사용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외국의 사진인데 어떤 이제 남성분께서 이렇게 풍선에다가 이렇게 기구를 매달아 가지고 이제 하늘 높이 띄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구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지면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그 고도별로 공기의 온도와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슬점 온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고도별로 이제 온도랑 이슬점 온도를 쭉 측정을 한 다음에 아까 봤던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다가 그거를 쫙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면은 이제 그 기층의 그 공기의 고도에 따른 온도랑 이슬점 온도 변화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 공기가 이제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뭐 이제 구름이 몇 미터에서 생길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일단 단열선도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지금 지면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X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X축은 온도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해당되는 공기 온도라던가 이슬점 온도의 데이터를 표시를 하게 될 거고, 자, 이제 그두 번째로 나타나는 건 여기 뭐냐면, 요거는 이렇게 돼서 Y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Y축을 생각을 하면 되고, 당연히 Y축은 뭘까요? 그렇죠. 어, 고도가 되겠죠, 고도.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m, 200m, 300m, 뭐 400m 고도라고 가져 생각을 하면은, 자, 요 선에서는 전부 다 100m로 고도가 같겠죠. 요 선은 전부 다 200m로 고도가 같겠죠. 요 선은 300m, 요 선은 400m로 다 이렇게 고도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은 이제 고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뭐 일반적인 그 단열선도 같은 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정도만 이제 표시가 돼 있으면 참 좋은 그 보통은 다 그래프 보면 이제 요 정도만 표시가 돼 있는데, 이제 단열선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이런 보조선들이 많아요. 보조선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볼 거는 요거는 등온선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X축이 온도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0도, 5도, 10도, 15도, 뭐 20도, 30도라고 하면은 요 선은 전부 다 0도가 되는 거겠죠? 요 선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5도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 선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온도는 10도, 15도, 20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선을 이제 우리가 등원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적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선이 아마 대부분 요 정도로만 보조선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단열선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아까도 얘기했죠? 보조선이 좀 더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초록색 선이에요. 자, 초록색 선은 지금 보니까 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조 단열선입니다. 건조 단열선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조 단열선은 100m당 몇 도씩 감소하게 되어 있다고 배웠죠? 그렇죠. 100m당 1도씩 감소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 선의 요 기울기는 약 100m당 1도씩 감소하도록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수변 단열선이라는 게 있었죠. 마찬가지로 단열선 뒤에 보조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얘는 수변 단열선이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100m에 몇 도씩 감소한다고 배웠냐면 100m당 0.5도씩 감소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건조 단일선보다는 조금 더 작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은 아까 선생님이 좀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변 단일선은 실질적으로는 높은 고도에 갔을 때는 거의 건조 단일선과 평행하게 된다라고 배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준에서는 평행하게 되는
것까지는 굳이 다루지는 않고 일단 100m당 0.5도씩 일정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다루어 볼 거니까 그 점 여러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다음에는 요 지금 나오는 좀 요선은 뭐냐면 요거는 이슬점 감률선, 다른 말로는 포화 혼합기선이라고도 해요. 자, 이슬점 감률은 100m당 몇 도라고 배웠죠? 그렇죠. 100m당 0.2도씩 떨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건조 단열선, 수분 간열선, 포화 혼합비선, 다른 말로 이슬점 감열선이라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X축과 Y축의 보조선 이외에도 이렇게 세 가지의 보조선이 더 추가가 돼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단열선도에 이렇게 라디오 존대라는 기구를 띄워서 관측한 온도를 쭉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슬점 온도선을 마찬가지 온도를 또 관측한 이슬점 온도의 변화를 고도에 따른 그 이슬점 온도의 변화를 또 이렇게 쭉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단열선도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안정되기는 어떤 상태고 이제 불안정되기는 또 어떤 상태고 이제 조건부 불안정이라는 것도 어떤 상태인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 대기 안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인데 일단 첫 번째로 안정대기라는 걸 볼게요. 자, 안정대기 요 말 뜻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대기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냐 아니면 불안해서 막 미친 듯이 어디든지 막 움직이려고 하냐.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자, 안정대기 그런 말 뜻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대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 빨간 점에 요 위치, 요 고도에 빨간 공기 덩어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요 공기에 는 이제 그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라디오 존대를 띄워봤더니 온도 분포가 위로 갈수록 낮아지긴 하는데 요 정도 기울기로 낮아지고 있는 공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공기가 고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는 항상 건조 공기일 경우는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라 그랬고 그 다음에 포화된 공기 다시 말해서 수분 공기는 수분 단열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일단 이 공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포화되지 않은 그 건조한 공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건조한 공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 공기를 내가 강제로 위로 올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강제로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올렸더니, 자, X축은 온도선이라고 했죠? X축은 온도선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공기를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떨어지고 있죠. 자, 근데 이 공기는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 요 정도 고도에 있는 공기가 여기로 올라와 보니 자기 주변의 공기가 얘보다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네, 온도가 높죠. 이쪽 방향으로 온도가 증가하잖아요. 이거 X축은 온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얘가 이만치 올라와 봤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만치 올라왔더니 주변 공기가 자기보다 뜨거워. 반대로 얘기하면 요 아이가 강제로 올라온 요 아이가 주변보다 온도가 차가워요. 자, 그러면은 온도가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할까요? 더 위로 뜨려고 할까요? 그렇죠.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결국 얘는 다시 내버려 두면 원래 있던 곳으로 쭉 돌아와요. 자, 여기서 더 내려갈까요? 더 못 내려갈까요? 못 내려갑니다.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공기를 강제로 아래로 내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강제로 아래로 내리면 온도 변화는 마찬가지로 건조 단열선을 따르는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아래로 쭉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조금 내려와 보니까 자, 주변이 자기보다 온도가 어때요? 낮죠. 자,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더 뜨거워. 뜨거운 아이는 밀도가 작고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올라가서 다시 이 자리로 올라오게 돼요. 얘가 만약에 다시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아무리 내려가도 주변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공기는 꼼짝달싹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기를 안정대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불안정대기예요. 자, 불안정대기인데 아까 안정대기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랑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자, 아까 안정대기에서 봤던 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자, 건조 단열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변하지 않죠. 왜냐면은 항상 100m당 1도씩이라고 우리가 이미 다 정의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실제 기온선을 보세요.
얘는 지금 이 기울기가 건조 단열선보다 기울기가 작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기울기가 건조 단열선보다 기울기가 훨씬 크죠? 자, 보면은, 자, 내가 여기 있는 이 실제 기온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중에서 요 고도에 있는 공기를, 요 고도의 공기를, 어, 약간 위로 올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약간 위로 올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때요? 주변보다 온도가 높죠? 아무리 올라가도 주변보다 자기가 온도가 높아요. 그럼 얘는 온도가 높다. 그럼 밀도가 작다. 다시 말해서 계속 올라가게 된다. 얘는 살짝 쳐주면 알아서 계속 올라가는 애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기를 불안정 대기라고 하는 거죠. 반대 상황도 볼게요. 얘를 만약에 아래로 내렸다고 가정할게요. 툭 쳐서 아래로 내려왔어. 어때요? 주변보다 온도가 계속 낮죠. 온도가 낮은 공기는 밀도가 클 것이고 그렇다면 계속 얘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애들은 다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한번 툭 치면은 계속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안정대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안정대기랑 불안정대기 두 가지를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 뭐냐면 조건부 불안정대기예요. 자, 일단은 그 건조 공기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건조 공기는 100m당 1도씨씩 떨어진다고 그랬고 수변 공기는 100m당 0.5도씨씩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건조 단열선 100m당 1도씨씩 떨어지는 건조 단열선이고 요 아이는 100m당 0.5도씨씩 떨어지는 수변 단열선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제 기온선이 100m보다 건조 단열선보다는 기울기가 작고 그 다음에 수변 단열선보다는 기울기가 커. 예를 들어서 얘는 100m당 뭐 0.7도씩 떨어지는 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건조 공기라면은 얘를 상승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건조 공기니까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상승을 하겠죠. 이 방향으로. 그러면 어때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다시 아래로 내려오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아래로 내렸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보다 뜨거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건조 공기일 땐 그래요. 자, 그런데 수변 공기일 때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게 수분 공기라면 그때는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뭘 따라 올라가요? 그렇죠. 수변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면 자 그러면은 수변 단열선을 따라서 강제로 얘를 이제 위로 올려볼게요. 위로 올려보면은 어때요? 주변보다 자기가 온도가 높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알아서 올라갑니다. 반대로 아래로 내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래로 내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무리 내려가도 주변보다 차갑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냅두면 알아서 계속 내려가요. 자, 이렇게 공기가 건조 공기일 경우에는 안정한 상태고 반대로 수변 공기, 포화 상태의 공기일 때는 불안정한 상태의 공기 이런 거를 조건부 불안정 대기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 요런 공기 볼게요. 자, 1번 그래프 이제 실제로 이제 라디오 존대를 띄워서 관측을 해보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공기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공기는 건조 공기라고 가정을 하면은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올라가겠죠.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건조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서 출발했을 때 올라가면은 아무리 올라가도 자기보다 주변 공기가 자기보다 온도가 차갑죠. 그러니까 얘는 주변보다 뜨겁다는 소리야. 계속 올라가요. 설령 습한 공기다 하더라도 어때요? 습한 공기라 하더라도 주변보다 계속 자기가 온도가 더 뜨겁죠. 그러면은 얘는 건조 공기건 습한 공기건 상관없이 계속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대기를 절대 불안정 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변하건 건조하건 계속 무조건 얘는 위로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공기는 절대 불안정 대기라고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건조 단열선보다도 크고 수변 단열선보다도 훨씬 더 크죠. 건조 단열선 같은 경우는 100m당 1도씩, 수면 단열선은 100m당 0.5도씩. 그러니까 당연히 건조 단열선보다도 크고 수면 단열선보다도 크다. 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올라가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수면 단열선보다는 당연히 크고 건조 단열선보다도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m당 2도씩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이런 애들은 절대 불안정 대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2번 상황은 어떨까요? 이번 상황은 건조 공기라면 건조 단순을 따라 올라가면은 아무리 올라가도 얘보다 온도가 낮죠.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올라가도 얘보다 온도가 낮아요. 수변 공기라 하더라도 아무리 따라 올라가도 얘보다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낮죠. 얘는 다시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이런 대기를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안정대기라고 해요. 절대 안정대기는 기울기가 굉장히 작죠. 건조 단열선보다는 당연히 작고 수변 단열선보다도 당연히 작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100m당 0.1도씩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은 오히려 100m당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겠지만 뭐 1도씩 오히려 거꾸로 온도가 증가해. 뭐 이런 공기가 이제 절대 안정. 어떠한 건조 단열 공기든 수변 단열 공기든 얘는 무조건 안정한 상태다. 이제 그걸 이제 절대 안정 대기라고 하고요. 당연히 뭐 건조 단열선보다도 당연히 온도가 그 기울기가 작을 거고 수변 단열선보다도 기울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조건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 조건부 불안정이죠. 자 조건부 불안정 대기는 아까 얘기했죠. 건조 단열선보다는 기울기가 작고 건조 단열선보다는 기울기가 작고 그 다음에 수변 단열선보다는 기울기가 큰 이런 아이들을 조건부 불안정 대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어,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선은 100m당 1도씨잖아요. 그 다음에 수변 단열선은 100m당 0.5도씨. 얘는 뭐 한 0.7도쯤 되겠죠. 절단정대기 같은 경우는 얘는 0.5도씨라고 그랬죠. 포화 수변 단열선이니까 얘는 한뭐 0.4 또는 뭐 0.3 기온 감률이 아니면 거꾸로 위로 올라갈수록 역전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겠죠. 역전층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대기에 해당될 것이고 자, 절대 불안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정한 아이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m당 1도씨죠. 얘는 뭐 근데 뭐 100m당 뭐 한 2도씨씩 떨어진다 또는 3도씨씩 떨어진다 이런 대기가 이제 불안정한 대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제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예제가 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A는 어떤 상황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거꾸로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대기죠. B는 요 정도로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다 보조선을 그릴게요. 건조단선이랑 수변단선은 어디까지나 보조선의 개념이죠. 어디든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건조단선, 수변단선. 자,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어때요? 어, 기울기가 건조단선보다도 작고 수변단선보다도 훨씬 작죠. 그 대충 느낌으로 오죠. 자, 근데 C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어때요? 자, 건조단선보다도 기울기가 크고 그 다음에 수변 단열선보다도 기울기가 당연히 커요.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대충 어떤 아이일지 느낌이 와요. D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와죠. 건조 단열선보다는 기울기가 작죠. 근데 수변 단열선보다는 기울기가 크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A는 어떤 대기일까요? 자, A.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올라가 봐요. 건조 단열선을 따라 지표면의 공기를 건조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 보면은 무조건 얘보다 온도가 낮죠. 얘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수분 공기라 하더라도 무조건 얘보다 온도가 낮아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어디에 있는 공기를 때려 바꿔 해도 다 똑같아. 여기서 출발해도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출발해도 수변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도 다시 내려오고 A는 그러면은 절대 안정일까요? 절대 불안정일까요? 조건부 불안정일까요? 그렇죠. 얘는 절대 안정대기입니다. 절대 안정대기고요. 자, 일단 불포화 상태를 먼저 따져볼게요. 그 다음 B는 어떨까요? B는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어때요? 안정하죠. 아무리 올라가도 안정하죠. 자, 근데 음, 아이고. 그다음에 수분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도 아무리 따라 올라가도 어때요? 아무리 따라 올라가도 주변보다 온도가 낮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죠. B도 마찬가지로 절대 안정입니다. 절대 안정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 봐봐요. C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어때요? 자, 여기 있는 공기를 출발시켰어.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올라갈게요. 아무리 올라가도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지죠. 그렇죠. 불안정한 대기고 수변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도 당연하죠. 결과는.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절대 불안정 대기. D는 이제 어때요? 기울기가 딱 사이에 꼈죠? 꼈으니까 얘는 조건부 불안정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 기온 분포를 한번 볼게요. A 요 그래프죠? A 1도씩 100m당 오히려 1도씩 온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이런 대기 아까 얘기했죠? 절대 안정.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런 아이들은 역전층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오히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특이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게 뭐 적지 않은 사례로 이런 대기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게 될 역전층이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100m로 올라갔는데 온도가 몇 도 떨어졌어요? 0.3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100m로 올라가도 0.3도. 아무리 올라가도 0.3도예요. 자, 그러면 건조 단열선은 100m당 건조 단열선은 100m당 1도cc, 습연 단열선은 100m당 0.5도cc. 얘는 0.3도씩 떨어지고 있죠. 습연 단열선보다도 그 기온 감률이 작죠. 절대 안정이 되겠죠. 자, C는 보세요. 100m당 몇 도씩 내려가고 있죠? 100m당 1.5도, 또 1.5도, 또 1.5도예요. 자, 그럼 얘는 네, 지금 저거 건조 단일선보다도 훨씬 더 기온 감률이 크죠? 이건 뭐죠? 그렇죠. 절대 불안정이 되겠죠. 얘는 볼까요? 0.7도, 0.7도, 0.7도예요. 자, 1도보다는 기울기가 작지만 0.5도보다는 기울기가 크죠. 그렇죠. 얘가 절대 불안정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빼먹은 상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중립이라는 난정도 상태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기를 라디오 전지를 통해서 관측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건조 단일선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그 공기의 기온 분포도 이렇게 건조 단일선이랑 완전히 같은 거야. 기온 감열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이만큼 올라가면은 이만큼 올렸어요. 올리면은 주변 분의 온도가 같죠. 그죠?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렇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또 얘를 또 이만큼 올렸어요. 이만큼 올렸는데 또 기온 감률이 같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맞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 대기의 기온 분포가 뭐 건조 공기라면은 건조 단일선이랑 평행하고 수변 단일선이라면은 수변한 공기라면 수변 단일선이랑 평행한 상태의 공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중립 상태의 공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역전층이라는 걸 볼 거예요. 자, 역전층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오히려 고도가 높아질수록 보통은 이제 기온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대기를 가열시키는 게 지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열온이 지면이니까 그 지면에서 높아지면은 다시 말해서 열온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온도가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역전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통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역전층이 어떤 거냐면 복사역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복사역전 말고도 뭐 이류역전, 침강역전, 뭐 전선역전 이렇게 종류가 되게 굉장히 다양한 역전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사실 이 복사역전 정도는 한 가지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사역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렇게 낮에는 보통 지면이 이제 태양 복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가열이 돼요. 가열이 되면은 지면이 가열이 되니까 거기에 인접한 공기는 당연히 뜨거워지겠죠. 근데 멀리 있는 공기는 지면이 많이 가열돼도 이 멀리 있는 공기까지 가열시키기는 어렵겠죠. 주로 그래서 이렇게 지면에 인접한 공기는 이제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온도가 낮아져요. 보통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교차가 심한 계절, 예를 들어서 봄가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봄가을에는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사라지면은 요 지면이 갑자기 급격히 냉각하겠죠. 냉각되면은 자 처음에는 지면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30도에서 공기 온도도 30도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지면이 냉각됐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면이 이제 28도로 떨어졌어. 28도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지면에 인접한 공기도 28도로 즉각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 위에 공기는 온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요. 얘가 먼저 온도가 떨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얘도 같이 냉각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공기는 지면에 인접한 공기예요. 그래서 지면에 인접한 공기가 온도가 뚝 떨어지고 28도로 그 다음에 그 위로는 공기가 아직 어, 냉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냉각이 안 됐겠죠. 냉각이 안 돼서 원래 상태 온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29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공기 온도가 지면 온도가 더 떨어져서 25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 위에 공기 약간은 냉각됐겠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덜 냉각됐겠죠. 왜? 지면이 가장 먼저 반응하니까. 그 위에 공기 아직도 덜 냉각됐어. 그래서 공기 온도 분포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더 온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바뀔 것이고, 더 온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때요? 지면은 온도가 낮은데 오히려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게 바로 가장 대표, 역전층이 생기는 그 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이제 복사 역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지면의 복사열이 이제 밤에는 태양빛이 없어서 다 빠져나가니까 단순하게 그 이제 추가적인 가열이 없기 때문에 냉각이 발생을 하면서 지면 주변에 공기가 먼저 냉각되면서 온도가 떨어짐에 의해서 발생하는 역전층.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복사 역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구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일단 여기서 구름이 어떤 고도에서 생성되는지, 그 다음에 구름이 생성될 수 있는 고도의 최고층은 어디인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볼 건데, 자 첫 번째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보시면 기온 변화선은 좀 이렇게 돼 있어요. 단열선도가 관측을 했는데 요렇게, 아니 라디오 존대가 관측을 했는데 기온 변화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선은 건조 단열선, 요선은 수변 단열선.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슬점 감률선이랑 이렇게 만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온도가 건조 공기는 1도씨씩 떨어지고 이슬점 온도선은 0.2도씨씩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어느 온도가 쭉 떨어지면은 이슬점 온도도 쭉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고도에 도달을 하면은 온도와 이슬점 온도가 딱 같아지겠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수증기의 응결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공기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아무리 올라가도 어때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죠. 이게 굉장히 안정한 대기예요. 굉장히 안정한 대기인데, 그럼 얘가 뭐 산맥을 타고 올라가든 아니면 뭐 성질이 다른 공기를 타고 올라가든 뭘 타고 올라가든, 어쨌든 얘는 누군가가 강제로 얘를 여기까지 상승시키지 않는다라면은 절대로 구름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설령 여기서 구름이 생겼다 하더라도 더 2km라는 높은 고도인데 이 이상 고도를 또 계속 올려주지 않으면 어때요? 주변보다 온도가 계속 낮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이 위로도 계속 얘를 올려주지 않으면은 얘는 절대로 구름이 높게 생성될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어요. 자, 요런 공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안정한 상태고, 요런 데서는 구름이 생기기 어렵겠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건조 단열선을 따라 상승하는 공기가,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상승하는 공기가 이슬적 온도선이랑 만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승 온결고도 계산하는 공식 기억나죠? 네. 이슬적 온도선과 만나는 요 지점부터 이제 응결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요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개념 나왔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두 번째 공기를 볼게요. 자, 얘는 이제 아까랑은 좀 상황이 달라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이슬점 온도선이랑 만나서 여기에서 응결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고도까지 얘 강제로 어머 죄송합니다. 요 고도까지 얘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스스로 못 가죠. 자, 요 고도까지 얘 절대로 스스로 못 가고 여기까지는 누군가가 강제로 상승을 시켜줘야 돼. 자, 그럼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는 있으나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으나 더 높은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여기도 스스로 못 올라가니까 누군가가 강제로 올려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수변 단열선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스스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누군가가 또 강제로 치어 올려줘야 돼. 그러다가 여기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죠? 수변 단열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지 힘으로 스스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주변 온도보다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스스로 올라가죠. 이 고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대륙 고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유대륙 고도. 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여기까지만 이 공기를 강제로 상승을 시켜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구름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는 또 이제 상황이 다르죠. 얘는 처음부터 스스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건조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면은 아무리 올라가도 주변보다 지가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얘는 내비두면 알아서 쭉
지가 알아서 올라가요. 올라가고 요 고도에 도달을 하면은 그때부터 수변 단열선을 따라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상승 응결 고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구름이 쭉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도 한번 볼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맨 왼쪽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지면에 있는 공기를 강제로 상승시켰어. 그럼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올라가겠죠. 쭉 따라 강제로 여기까지 상승시켰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이슬점 온도선이랑 만나서 여기서부터 포화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포화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고도를 스스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못 올라가죠. 계속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높은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이만큼 이상도 공기가 스스로 올라가야 돼. 어쨌든 여기까지도 공기를 얘가 강제로 상승을 시켜서 여기를 넘어섰다고 가정을 할게요. 넘어섰다고 가정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데 수변 단열선을 따라서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갈까요? 그렇죠.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수면 단열선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스스로 못 올라가요. 결국은 강제 상승을 시키지 않는 이상 구름은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요 그림을 볼게요. 요번에는 아까랑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자, 여기서 응결이 발생을 하고 강제로 상승시켜서 여기까지 올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아까보다는 훨씬 더 스스로 높이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다가 여기까지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실제 기온선이랑 온도가 같아지고 그 이후로는 실제 기온선보다도 온도가 작아서 그 구름이 만들어줄 수 있는 최대 고도 여기까지잖아요. 이 고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형 고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구름이 비교적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자, 요게 이제 가장 무서운 상태죠.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이제 구름이 생길 수 있는 최하층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스스로 올라갈 수 있죠. 여기까지만 어떻게든 공기를 올려주면은 여기서부터는 쫙 여기까지 스스로 올라가요. 여기 평행 고도가 굉장히 높죠. 자, 이런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불안정해서 실제로도 이제 키가 큰 그런 구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개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번 시간 좀 마치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을 봤는데, 자, 안개가 생성되는 원리는 뭐 이제 안개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소개한 안개들은 복사 안개, 이류 안개, 그다음에 증발 안개라는 걸 지금 소개를 했는데, 자, 일단은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전선 안개라는 것도 있고, 뭐 활성 안개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따로 이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복사한개, 이류한개, 증발한개, 또 다른 말로 기만개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의 이제 메커니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복사한개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복사 역전이랑 좀 상황이 비슷해요. 복사 역전이랑 상황이 비슷한데 자, 일단 복사한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맑은 날 밤에 예를 들어서 구름이 있는 날은 잘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건 얘기 좀 이따 하고 맑은 날 밤에 이제 그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그 지면에 닿은 공기가 먼저 냉각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이슬점 온도 이하까지도 온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온도가 냉각되기 전 온도가 20도시고 이슬점 온도가 15도씨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냉각이 발생을 하다가 뚝 떨어지다가 15도에 도달했어.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슬점 온도랑 같으니까 어, 응결이 발생을 하면서 네, 안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한계를 이제 복사 한계라고 하는데 역전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역전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복사 한계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그 역전층이 생길 때가 이제 대기가 흐름이 어느 안정한 상태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전층이 생기거나 이렇게 복사 한계가 생기는 상황은 굉장히 대기가 안정하고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오염 물질이 확산이 안 돼요. 왜냐면은 공기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확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정체되고 네, 농도가 짙어지면서 굉장히 공기가 탁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많을 경우에는 이런 오염물질들이 이제 응결핵이라는 거에 역할을 해가지고 안개가 훨씬 더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류안개예요. 이류안개는 우리가 이제 그 대류라는 개념이 있고 이류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류라는 개념은 공기가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이제 대류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런 게 이제 대류라고 하고 이류라는 건 이제 수평 방향의 움직임을 이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류안개라는 거는 다 말 그대로 뭐냐면 수평 방향으로 공기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안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따뜻한 곳에 있던 공기가 차가운 해수로 넘어왔어요. 차가운 해수로 넘어오면은 자 어때요? 여기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겠죠. 왜냐면 얘는 따뜻한 공기니까. 그죠? 많은 양의 공기를 음, 공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얘는 냉각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하층이. 왜냐면 차가운 해수에 올라왔으니까요. 하층이 냉각되기 시작하다가 쭉 냉각되다 보면 다시 또 이슬점 온도랑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럼 그때 음계를 발생을 하면서 네, 안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건 이제 증발안개예요. 자, 증발안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인데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지면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물 위로 올라와요. 따뜻한 물 위로 올라오면은 물이 따뜻하니까 수증기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여기에 수증기가 막 많아지겠죠? 수증기가 많아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네, 이슬점 온도에 도달을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그때 네, 안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생기기가 어려워요. 어떤 상황이가 잘 생기냐면 요 위에 기층이 불안정하다면 다시 말해 안정하지 불안정하다면 여기에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위에 공기가 불안정하니까 공기 흐름이 활발하겠죠. 막 확산될 거야 수증기들이. 그죠? 막 날려가 버려. 그러면은 안개가 생기기가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안개가 이 하층에서 안개가 생기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될까요? 네, 맞아요. 위에 공기가 기본적으로 안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높지 않은 곳에 역전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수증기가 밖으로 못 도망가게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 이류안개나 증발안개가 복사안개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냉각이 발생을 해야 돼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수증기를 공급받긴 하지만 차가운 해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냉각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증발한계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증발한계 같은 경우는 공기의 냉각이 우선이 아니고 수증기 공급이 우선이에요. 수증 공급이 우선이고 이게 수증기가 잔뜩 공급이 되면서 예, 그 뭐야 금방 이슬점 온도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류한계 같은 경우는 지금 따뜻한 대륙에 있던 공기가 찬 해수로 오는 경우도 이류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차가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에 있던 공기가 차가운 대륙으로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층이 냉각되면서 마찬가지로 네, 그 또 안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류안개예요. 뭐 설령 차가운 바다에 있다 하더라도 얘는 기본적으로 바다에 있었던 공기니까 상대적으로 대륙에 있을 때보다는 있는 공기보다는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륙이 오면은 차가운 대륙이 올라오면은 하층이 냉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네, 온도가 떨어지면서 네, 이슬 금방 맺힐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개 생성까지 봤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복사 안개나 이류 안개 같은 경우는 공기의 기온 하강이 먼저다. 근데 증발 안개 같은 경우는 기온 하강보다는 수증기 공급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증발 안개를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디냐면 우리 샤워할 때예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은 이렇게 따뜻한 물이 막 나오면서 따뜻한 물에서 이제 수증기가 막 증발되잖아요. 물이 따뜻하니까 증발이 활발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목욕탕이나 그 이제 목욕탕에 금방 이렇게 뿌옇게 김이 생기죠. 그게 이제 증발한계죠. 대표적인 증발한계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많은 내용을 봤습니다. 많은 내용을 봤고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대기를 움직이는 힘, 요거는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좀 간단하게 보고 바로 이제 지금풍이나 경도풍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내용 같이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